When the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of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런치와 함께 시작하는 느지막한 아침. 이 채널을 들으며 삶과 사랑에 울고 웃는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연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연애에서 가장 걸림돌은 신우이였는데 저랑 대학 동창이고 서로 앙숙인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학과에서 남학생들에게 인기도 제법 있었고 서로 패가 갈리는 사이 비슷하게 구도가 형성되어서 늘 이슈의 중심에 서곤 했지요. 저는 지금의 남편이랑 당시에 한창 연애 중이었는데 그는 저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에 그의 여동생이 우리 과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그는 알고 있었지만 입을 꼭 다문 채 자신의 동생 얘기는 결코 하지 않았고 동생에게 저의 일을 묻는 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건 지금은 신우이가 된 당시에 그 친구는 학과 안에 형성돼 버린 저와의 경쟁 구도 덕분인지 저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 한동안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를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어쩌면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이를 더 확대시켜버리거나 자칫하면 서로 아주 감정이 상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혼자 마음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는 여전히 즐겁고 아름답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과외 수업을 해주고 받은 비용을 한 푼도 남김없이 저와의 데이트를 위해서 쓰고 있었는데 남친이 제법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에 과외비도 제법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느 직장인들이 쓰는 유흥비 이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즐겁게 대학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한 번도 작은 말다툼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둘만의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적금 들어왔던 것과 한 학기 동안 엄마의 카페 일을 돕고 받은 수고비와 남친의 과외비를 털어서 휴가 비용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예산에 맞춰서 아주 거하게 좋은 펜션을 예약하고 여러 가지 수상 레포츠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관련 장비도 어지간한 것은 아예 사버렸다고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 남친과 저는 펜션에 도착했고 우리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며 강가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수영도 하고 수상 레저도 신나게 즐겼습니다. 일어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는 것이 일이었고 배가 고프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해먹고 다시 물로 뛰어 들어가거나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이면 강 위의 하늘에 수도 없이 점점이 박힌 별을 보며 커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적한 숲속으로 들어가 거닐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깊어진 마음을 깊게 입 맞추다가 나무와 풀들의 가려진 틈에서 자연스레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않고 신경 쓸 것도 없이 일주일간 느긋하게 놀다 가겠다는 우리의 즐거운 기대는 그렇게 하늘 끝까지 차올라서 싱싱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흘렀을 때 남친의 여동생이 그의 남친과 어딘가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돌아가는 김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펜션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리과의 그 애가 남친의 여동생이란 사실에 너무 놀랐고 남친은 자신의 행적을 알리지 않았는데 불현듯이 뒤를 바투 찾아온 여동생에게 너무 놀라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가 집에서 이리저리 펜션 예약을 하려고 컴퓨터 검색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을 오가다가 듣고 보게 되어서 여기로 예약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빠가 늘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해왔기에 당연히 남자친구들이랑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놀래주려고 말없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기분 나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제가 자신의 오빠와 깊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건 성수기라서 동생 커플의 방은 따로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돈을 더 얹어주고 우리가 머물던 방에서 함께 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친과 저는 몹시 마음이 상했지만 여동생의 막무가내 결정에 동조하지 않은 게 분명한 그녀의 남친까지
싸잡아서 힐난할 수도 없었기에 표정을 겨우 억누르며 남은 기간을 같이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서만 놀던 것에 비해서 인원이 늘어나니 수상 스포츠나 모든 것이 흥미진진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서로 편을 갈라서 경기를 할 수도 있었고 돈을 걸고 경기를 해서 진 팀은 바비큐 고기 사오기 같은 벌칙도 냈고 그러므로 해서 더 풍성하게 음식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젊은 육체의 에너지를 식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다 같이 자야 하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친은 동생 커플이 이미 한잠이 들었으니 걱정 말고 우리끼리 한 구석에서 조용히 즐기자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그 방에서는 어떤 애정 행각도 나눌 수 없다 하고는 풀숲으로 가자고 이끌었습니다. 둘이서 한밤중에 몇 번이나 풀숲으로 살금살금 나가서 뜨거운 육체를 겨우 식히고 돌아오면 때론 동생 커플이 방 안에서 한창 절정에 타올라 있는 경우도 있었기에 우리는 방문 앞에서 조용히 발길을 돌려 다시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횡재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방갈로들은 각각이 떨어져서 독채처럼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방갈로들 중에 하나가 텅 빈 채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저녁에 누군가가 방을 비웠고 주인은 우리에게 방이 하나 났으니 그리로 옮기겠냐는 말을 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친과 저는 서로 반짝 떠오르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그 방갈로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커플과 지내느라 마음껏 감정 표현도 못한 것을 다 사그러뜨리겠다는 의지였는지 지치지도 않고 그 밤을 꼬박 세워가며 기진맥진해 갔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방을 새로이 차지하고 붙어있을 시간이 생기자 남친은 여동생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바빠서 할머니한테 가서 몇 년을 자랐고 그나마 자신은 동생보다는 나이가 있어서 손이 덜 가니까 부모님이 같이 데리고 키우며 맞벌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동생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한 2년을 그렇게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주말마다 오는 부모를 그저 낯선 손님쯤으로 여기게 되더니 나중에는 얼마쯤은 고집이 세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성격으로 변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착이 강해서 오빠나 부모에 대해 가지는 애정도 각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늘 날카롭고 저에게 함부로 대하던 그에게 안 좋은 감정도 있었던 데다가 한편으로는 그 펜션까지 찾아온 그 무지막지함에 질려버렸는데 가만 보니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남친은 여동생이 저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풀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어쩌면 올케 언니가 될지도 모르니 잘 대해달라는 말도 동생에게 덧붙였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실축했으나 펜션에서 머무는 며칠 동안 차츰 저를 신임하는 눈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학교에서도 이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남친과 저는 차츰 동생 커플과 더불어서 함께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뒤에는 서로 몇 달 차이로 각자의 상대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격 없이 옛날 얘기를 하며 웃고 떠들며 회상하곤 합니다.